Win 18! Wi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FC에 이어서 NFC 쪽 시즌 중간 점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NFC 이스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에서 4주차 대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디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글스의 무패가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전 리그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카우보이스가 5승 2패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커맨더스랑 자이언츠는 숙제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글스부터 보시죠. 1에서 4주차는 전년도에 보여준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들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약간 묻지마 러싱의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너무 강력해서 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에서 8주차는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팀의 1번 리시버인 AJ 브라운이 그야말로 각성을 했는데요. 자신이 현 시점 NFL에서 가장 맞기 힘든 2명 중 하나인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cm에 103kg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힘에 40야드를 4.49초라는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주력을 갖춘 AJ 브라운은 근접해서 막으면 스피드와 롱패스로 뚫어버리고, 수비가 스피드를 의식해서 뒤로 물러서면 짧게 받은 다음에 힘으로 뚫어버리면서 그 무엇으로도 막기 힘든 참 양자태기를 강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싱 성적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던 이글스고요. 무기의 다변화로 인해 레드존에서의 성적과 서드다운 갱신률도 늘었습니다. 반면 수비 쪽에서는 전년도 초엘리트 수비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숙제가 좀 있어 보여요. 전방위적인 스탯에서 1에서 4주차에 비해 나아진 것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탑10 안에 드는 수비의 스탯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팀의 수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선 수비인데, 일선 수비에서 올해 드래프트된 괴물 제일런 카터가 빛나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1에서 4주차에 정말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던 제일런 카터는 그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이 모든 수비수 중에 러시 윈레이트라는 게 이제 쇄도할 때 상대 우리는 얼마나 뚫냐, 이 비율에 대한 건데, 여기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베테랑들인 조시 스웨이시나 하산 레딕도 자신의 클래스 찾아가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다만 이 팀의 이선 수비들의 폼이 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 몇 년간 타이탄스의 준수한 이선 수비를 이끌었던 케빈 바이어드를 영입해온 거는 그나마 좀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다음은 달라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이래서 4주차에 아주 강력한 팀 포스를 보여줬고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스탯적으로는 좀 떨어진 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팀의 스탯이 참 경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5에서 8주차까지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그 중에 한 경기가 완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우보이스는 완패를 당했던 49ers 패배를 뒤로하고는 차저스와 램즈, 나름 걸출한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꽤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팀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공격도에서의 쿼터백 닥 프레스캇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훨씬 개선되면서 최근 2경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적으로도 여러 스탯에서 조금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사정이 좀 달라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그 중에 49ers를 상대로 완패가 있었기 때문에 스탯이 조금 경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엘리트 코너백이자 팀의 중심 코너백인 딕스의 부상 이후 이선 쪽에서 구멍이 클 거라고 생각한 건 달리 그 빈자리를 메꿔줄 선수인 다론 블랜드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년도 5라운드 픽으로 슬롯 코너백으로 리시버를 1대1로 틀어막는 데 특화되었다기보다는 다재다능한 롤을 수여하면서 맥가이버카처럼 활약을 했던 다론 블랜드인데 특유의 공을 찾는 후각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5개의 인터셉션을 하면서 깜짝 등장을 했었는데 올해도 벌써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우보이스의 일선 수비진은 이 스탯에서 나온 것 달리 정말 리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1, 2위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음 커맨더스인데 1에서 4주차까지 2승 2패를 하면서 시즌 희망을 어느정도 보여줬던 커맨더스가 3승 5패로 떨어지면서 좀 모멘텀을 많이 상실한 느낌이에요. 공격 쪽에서는 러싱 야드가 떨어지고 팀의 쿼터백인 샘 하웰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패싱 게임에서의 분전이 실제적인 득점이나 승리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샘 하웰이 빅플레이에 대한 롱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좀 흔히 말하는 포텐셜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동시에 공을 좀 오래 잡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색을 많이 당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러한 점이 공격 전체의 좀 불안정성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수비 쪽에서도 이 팀의 강력함은 일선 압박인데요. 엘리트 일선 수비들을 통해서 팀의 승리를 만들려던 팀이었는데, 압박률은 탑 10 안에 들 정도로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스탯이 전방위적인 스탯의 상승이나 승리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트레이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일선 수비의 에이스 역할을 나름 담당하던 체이스 형과 몬테즈 스웨트를 다른 팀에 트레이드 시키면서 기존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승리 공식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승리 공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자이언츠입니다. 1승 3패로 리그 최악체 팀 중 하나인 모습을 보였던 초반의 모습에서 전적은 여전히 좀 약세요. 2승 6패를 거두면서 리그 최악체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지표들의 상승이 매우 고무적인데요. 특히나 이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수비, 특히나 내곽 수비 라인맨인 덱스터 로렌스를 중심으로 한 일선 수비의 압박이 늘어난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나르는 하마, 덱스터 로렌스는 다시 한번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전년도 팀의 약점이었던 라인베커 진영에서도 바비 오케레케라는 이 이적생이 정말 밥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반면 공격 쪽에서는 쿼터백 다니엘 존스가 나간 뒤에 여전히 좀 초반기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뭐 보시다시피 여러 방면에서 리그 최하위 수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턴오버 순위가 매우 올라가서 이 뭐랄까 패배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은 부진하지만 수비 쪽에서 해주면서 어느 정도 게임을 좀 진흙탕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면서 경기 내용이 조금씩 나아졌다는 건데요. 다만 디비전이 워낙 강력해서 얼마나 큰 희망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다음은 NFC 노스직으로 가보시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여전히나 강세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NFC에서 가장 손에 꼽을 만한 강팀이라는 포스를 계속 보여주는 와중에 희망을 어느 정도 시즌 초에 보여주던 패커스는 좀 무너졌고, 바이킹스가 시즌 초반에 여러 불운들을 딛고 2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여전히나 분위기 반전을 좀 하지 못하면서 디비전 최하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1위 팀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부터 한번 봅시다. 뜨거운 심장의 댄 캠블 감독과 지략형 참모인 벤 존슨 공격 코치가 있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프리시즌 기대만큼이나 강력한 포스를 계속 보여주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에도 참 전년도 슈퍼볼 챔피언인 칩스를 꺾어내면서 우리의 이 기대가 설레발이 아니다를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도 이 시즌 절반이 지난 시점 NFC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원동력은 바로 공격력인데요. 전년도 탑5 안에 드는 공격을 보여줬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이게 뭐랄까 1년 깜짝했던 성적이 아니라 댄 캠블 체제하에서 항상성을 가진 것이라고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러드 고프는 리그 MVP급 활약을 이어가면서 벤 존슨의 공격 전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리그에 내놓으라는 쿼터백들은 모두 자신의 패스를 잡아줄, 외곽에서 상대의 1대1에서를 압도해줄 혹은 2대1을 유도해줄 특급 리시버가 있다는 점인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공격, 특히나 제러드 고프는 내곽 슬롯 리시버인 아몬라나 올해 신인인 샘 라포타라고 이제 외곽에서 특별히 이겨줄 만한 선수 없이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당 패싱 야드가 272야드로 4위의 정확도는 68.3%로 매우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드래프트한 러닝백 자미르 깁스가 눈에 띄는 활약을 못해주면서 역시 상위 라운드에서 러닝백을 뽑은 건 참 실수였어 라고 올해 이 라이언스의 공격 쪽에서 유일한 비난 포인트가 있었는데, 최근 8주차 경기에서 레이더스를 그야말로 짓밟고 지나가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어요. 무려 152야드를 러싱하고 37야드를 리시브하면서 이 라이언스 공격 전체적인 측면에서 빈틈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년도 수비 쪽은 리그 최하위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쪽이 굉장히 집중 보강 대상이었거든요. 1에서 4주차에 탑 10에서 15 언저리 수준의 수비에서 15위에서 22 수준으로 5에서 8주차는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의 최악의 수비에서 조금만 개선되면 이 팀은 분명히 플레이오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이 팀이 수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일선의 압박의 약화에서 있습니다. 에이단 허친슨을 중심으로 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시즌 초에 정말 엄청난 압박 능력을 보여줬고, 실제로 허친슨은 46개의 압박으로 전체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46개의 압박 중 색은 단 4개 뿐이고, 라이언스 내 2위의 압박을 기록한 선수는 존 코민스키로 리그 5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즉 허친슨 외에 한 방을 매겨줄 원투 펀치에서 두 번째 펀치가 부족해서 오라인 입장에서는 허친슨에게 2대1로만 오라인을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온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라이언스의 팀 컬러 자체가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고 수비는 걸 고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선하고 팀 컬러를 유지해갈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바이킹스입니다. 1승 3패로 위기에 몰렸던 바이킹스가 5에서 8주차에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확실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바이킹스가 확 분위기가 산 데는 수비 쪽에서의 분전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야말로 명수비 코치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또 한번 마법을 부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이 팀이 전년도만 해도 최하위권에 들 정도의 수비력을 갖추던 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많은 분야에서 탑10 안에 드는 수비를 구축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원래 엄청난 수로 블리츠를 하기로 유명한 코치인데요. 바이킹스의 수비 코치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블리츠의 빈도와 강력함을 안 그래도 높은 남은 더 올렸어요. 이를 바탕으로 리그 5위에 달하는 엄청난 압박률을 기록했고, 압박에서 시작하는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수비와 더불어 시즌 초반 턴오버만 빼면 경기 내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던 공격에서 턴오버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이 팀이 전년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5에서 8주차까지 3승을 한 건 포텐을 보이던 공격 역시나 수비만큼이나 올라와서 턴오버가 빠지면서 폼을 유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팀의 주전이다 에이스 리시버라고 할 수 있는 저스틴 제퍼슨과 그 제퍼슨에게 공을 패스하는 쿼터백 커크 커즌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팀 자체가 워낙 패싱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라 미래에는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다음은 패커스입니다. 신인 쿼터백 조던 러브의 약진을 토대로 2승 2패를 챙겨가면서 시즌 초반 굉장히 큰 희망을 보였던 패커스가 5에서 8주차는 좀 절망을 맞이했어요. 3개의 내리 패배를 하면서 2승 5패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수비는 여러 면에서 여전히나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능 자체가 워낙 많은 패커스 수비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1선 수비 4인의 압박률은 대단합니다. 그 1선 수비가 앞에서 패스러쉬를 하고 러닝을 블로킹하는 게 이 팀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3연패를 한 건 공격 쪽에서의 부진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즌 초반에 조던 러브의 플레이를 보고 있자면 포켓 인지 능력이라든가 수비 분석 능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로 팀의 에이스들이 부상에 빠진 상황에서 참 패커스 팬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시즌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는 경기당 200야드에 터치다운 9개로 나쁘진 않은데 인터셉션이 8개로 참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패스 정확도가 59.6%에 불과할 정도로 이게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모로 팀의 주전 러닝백 에런 존스나 이런 에이스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패커스 팬들이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베어스는 0승 4패로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냈었는데요. 5에서 8주차는 그래도 2승 2패를 거두면서 패커스와 거의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탯적으로 보았을 때 역시나 시즌 초반 최악이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1에서 4주차에 비하면 이제 좀 떨어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나마 고무적인 건 팀의 러싱이 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프리시즌에 그려놓았던 승리 공식이 전년도에 보여줬던 강력한 러싱에 패스를 섞어 넣으면서 공격력의 엄청난 향상을 노리는 거였는데요. 팀의 쿼터백인 저스틴 필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그나마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수비 쪽에서도 여러 지표가 올라가긴 했지만 잊지 말아야 될 점은 1에서 4주차 워낙 최악이었다는 점과 5에서 8주차의 스케줄에 참 약팀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더구나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빠졌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모로 좀 희망을 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에 NFC 사우스로 전에 승률 이제 5할 미만으로 디비전 1위를 했던 흔히 말해 농어촌 지구라고 할 수 있는 NFC 사우스인데 지난 4주차까지 확실한 약팀인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나머지 굉장히 비슷한 도찐개찐한 세 팀이 있었는데 뭐 비슷해요 지금까지도. 우선 애틀랜타 팰컨스를 한번 보시죠. 2승 2패에서 4승 4패를 거두면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팀인데 공격적에서 프리시즌 이 팀에 대한 이야기는 강력한 러싱과 그를 보조할 패싱 게임으로 컨셉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주려나 말려나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굴었던 게 시즌 초반이었는데 5에서 8주차 역시 그 애매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준급의 오라인과 강력한 시닝 러닝백 비잔 로빈스를 중심으로 러싱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쿼터백 데스몬 리더를 활용하는 패스 게임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패스야드를 보면 대단히 좀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득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바로 턴오버 때문인데 쿼터백 데스몬 리더는 극도의 불안성을 보여주면서 4경기 동안 펌블 4개, 인터셉션 3개라는 7개의 턴오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높은 야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효용이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전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쿼터백인 하이네키가 얼마나 좀 안정적인 공격력을 이끌지가 좀 기대해야 될 포인트예요. 반면에 수비 쪽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즌 초반 탑10 안에 들 만한 강력한 수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중상위권 정도의 수비를 유지하고 있고 전년도에 25위 정도 했던 수비라는 걸 감안하면 수비 쪽에서의 분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팀에 이번에 이렇게 온 클레이스 캠벌이나 제시 베이츠 같은 팀의 베테랑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시 베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그래도 전에 리그에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세이프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새로운 팀에서도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전술과 전략을 떠나 본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인츠인데 역시나 2승 2패에서 4승 4패를 하면서 균형의 수호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강력한 수비와 공격적에서 베테랑 쿼터백 데리카를 데리고 오면서 수비를 보조할 정도의 합당한 공격력을 기대했던 세인츠였는데 스탯상으로 보면 정말 공격적에서 엄청나게 형상을 한 모습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탑5에 10 안에 드는 성적을 거뒀는데 스탯이 경기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데리카라는 선수의 특성 때문인데요. 데리카가 좀 안정성이 좀 굉장히 떨어진 선수예요. 쿼터백의 미덕이 이제 항상 안정적으로 공을 전진하다가 중요 순간에 빅플레이 빵! 하는 이런 느낌인 건데 데리카는 전체적인 공을 좀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에 반해 뜬금포 빅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흔히 말해 극장형 선수이긴 한데요. 이를 반영해주는 게 쿼터백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평가한 스탯인 QBR 100점 만점의 QBR이라는 스탯에서 51.9점으로 리그 중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뭐라 해야 될까 데리카 특유의 이 불안정성을 얼마나 잘 런닝게임이나 다른 여타 조건들로 잘 극복을 해내느냐가 이 팀이 공격적으로 참 분전을 얼마나 계속할지에 대해 주요한 지표일 거예요. 수비 역시나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마션 레티머나 폴슨 아데보라는 이 강력한 이선 수비 듀오를 중심으로 한 이선 수비는 프리시즌에 있던 기대만큼이나 정말 리그의 한 손 안에 들 정도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마리오 데이비스라는 라인베커는 이 1티어 라인베커진인 프레드 워너나 로칸 스미스 대열에 나도 들 수 있어! 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허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일선의 압박 순위에서 다소 뒤에 있는 게 좀 걱정될 수 있지만 게임을 직접 보면 칼 그랜더슨이나 캐머런 조던이나 이 원투펀치 엔저러슈들이 꽤나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나 좀 참고를 할 만합니다. 다음은 버커니어스인데요. 강력한 수비와 함께 그걸 보존할 역시나 적당한 공격력을 꿈꿨던 버커니어스입니다. 이 팀의 이 디비전의 컨셉은 거의 다 비슷해요. 시즌 초반에 그 뜻으로 얼추 이루면서 디비전 1위에 위치하기도 했었는데 5에서 8주차에는 원하던 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3연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버커니어스의 공격은 톰 브레이디 은퇴 시즌부터 지금까지 러싱 공격에서의 실마리를 아예 풀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나 리그 최하위 수준의 러싱으로 공격 쪽에서 부진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면서 마이크 에반스라는 이 리그의 특급 리시버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공격 전체가 아예 막혀버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시즌 초반 슈퍼볼 우승할 때의 수비력을 좀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라본테 데이비드나 비타베아, 안토니 피드 주니어, 샤킬 베레까지 슈퍼볼 우승할 당시에 초특급 활약을 보여주던 베테랑들이 자신들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캐리를 하나 싶었지만 공격 쪽에서 부진이 수비 쪽에서의 부진으로 좀 넘어간 모습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볼을 우승할 때 에이스들 외에 새로 대두하는 수비수가 없다는 건 역시나 버커니어스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0승 4패의 팬서스가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리그 최악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라운드 1번 픽인 브라이스 영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 입장에서 자신이 활용할 무기들이 팀에 없는 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영 자체도 확실히 승리로 이끄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비에 있어서도 전년도 한반기에 깜짝 활약을 이끌어냈던 일선 수비의 압박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팀의 여러 주전 수비수들이 부상당한 걸 감안해도 사실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식축구를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펜서스 팬킹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년 1라운드 픽이 펜서스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더더욱 탱킹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프랭크락이라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의 1년차는 성적으로나 경기 내용적으로나 좀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NFC 웨스트입니다. 지난 몇 년간 NFC에서 정말 강팀들이 많이 모였던 디비전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좀 2강 구도로 좁혀가는 구도이긴 합니다. 시옥스와 포티나이너스가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카디널스는 리그의 최하위 팀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램즈는 좀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나오죠. 처음 시옥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1위인 시애틀 시옥스는 3승 1패였다가 2승 1패를 더 기록하면서 디비전 1위로 올라섰는데요. 그 중심에는 강력해진 수비가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눈에 띄는 수비 진전을 이뤄낸 5에서 8주차의 시애틀 시옥스인데요. 실점, 허용야드, 서드다운, 레드존 등 주요 스탯들에서 모두 10단계 이상씩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력한 이선 수비진과 라인베커진이 있는데요. 바비 와그너라는 참 명전이 예약된 라인베커는 자신의 고향팀에 와서 팀의 베테랑으로서 정말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선 수비 육성에 정말 도같은 피트 캐럴 감독이 자신이 정말 오랜만에 1라운드 뽑은 도합 5번 픽에 해당하는 데빈 위더스푼이라는 정말 코너백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6에서 6주차랑 7주차 경기는 그가 승리를 캐리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정말 포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이 팀이 가장 걱정할 만한 점은 역시나 지난 몇 년간 시애틀 시옥스를 괴롭혔던 압박의 부재와 함께 일선에서 러닝 수비를 잘 막지 못한다는 점, 즉 일선 수비의 견고함이었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러한 점도 좀 올해는 많이 보강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시즌 초반 대회에서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모두 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소식은 시애틀 시옥스가 다양한 정말 우리 프리시즌 때 기대하던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하면서 이 풀파워의 시애틀 시옥스의 공격은 리그 제일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슬슬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 야도도 상승을 크게 했고 러싱과 패싱 양쪽 면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드다운 갱신률도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이 중심에는 팀의 세 번째 무기로서 리그 최강의 3무기 조합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불렸던 잭슨 스미스 은직바, 올해 1라운드에 드래프트된 리시버가 있습니다. 첫 4경기 동안 62야드만을 기록했던 은직바가 지난 3경기 동안 147야드에 노터치다운에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풀파워의 공격력을 시애틀 시옥스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반면 아쉬운 점은 쿼터백 지노 스미스가 다소 안정성을 좀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5에서 8주차라는 점입니다. 이 4주단의 기간 동안 3게임에서 무려 5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볼 간수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년도의 시즌 내내 단 1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점과는 좀 대조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가다듬으면서 공격의 풀포테션을 얼마나 올릴지가 시애틀 시옥스에서 미래를 나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티나이너스입니다. 1에서 4주차까지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리그에 충격을 줬던 포티나이너스가 충격의 3연패로 2위로 주저앉았는데요.
5주차 달라스 카우보이스와의 대결에서 엄청난 압승을 거두면서 이 팀의 적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잘못 먹고 체한 것처럼 3연패를 거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격 쪽에서 러싱 게임의 약세예요. 6주차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나갔던 팀의 에이스 러닝백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게임에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느낌이 들고 여러모로 스탯 쪽에서 참 후퇴를 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 상황에 오라인 에이스이자 어쩌면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오라인일 수 있는 트렌트 윌리엄스 마저 7에서 8주차 게임의 부상으로 게임을 뛰지 않게 되자 런닝 게임의 힘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감독인 셰너헨 자체가 런닝을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감독이기에 가장 첫 열쇠, 첫 단계가 되는 런닝에서의 부진은 득점이나 턴오버 등 여러 부분의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여러 지표들이 하락한 49ers인데요. 49ers 수비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픽진인데 리그 엘리트급 활약을 하고 있는 차베리어스 워드라는 이 1번 코너백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부진을 계속 겪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일선에서의 엄청난 압박으로 항상 해결했던 49ers인데 49ers의 일선에서 닉 보사를 제외한 엣지 러셔가 다소 상실되었다는 점 역시나 이 주요한 약세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닉 보사 자체는 44개의 압박이라는 리그 탑5 안에 드는 정도로 여전히 높은 압박 횟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를 제외한 팀의 엣지 러셔 중에 20개의 압박을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점 역시나 이 팀의 패스 러시 자체가 굉장히 1차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9ers의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워싱턴 커맨더스로부터 부상의 이슈 외에는 특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체이스 형이라는 특급 엣지 러시를 데리고 왔는데요. 1라운드 2번 필 출신으로 현재 리그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패스 러시 윈레이트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닉 보사와 함께 양쪽에서 쇄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선에서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선에서의 여러 약점들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체이스 영의 영입이 얼마나 큰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램즈입니다. LA 램즈인데 시즌 초반 에이스 선수들은 매튜 스태포드, 에런 도널드, 깜짝 신인 푸카나코와의 활약으로 2승 2패라는 예상외의 호성적을 거둔 팀이 램즈였는데 그 분전이 좀 힘에 붙이는 5에서 8주차예요. 1승 3패를 거두면서 3승 5패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푸카나코라는 이 신인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계속하면서 뭐랄까 이 팀 뭔가 좀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강력한 일선을 갖춘 팀을 상대할 때는 정말 힘을 못쓰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선수들이 건재했다면 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팀의 쿼터백인 매튜 스태포드가 부상을 당했다는 게 참 이제 램스에 오래 있어서 또 새로운 승리 공식을 짜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긴 합니다. 수비 쪽에서도 에런 도널드라는 에이스는 굉장히 건재해요. 여전히나 괴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각 수비수 중 그야말로 최강 위치에 올라서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은데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 폼이 확 오른 느낌까지는 아니고 올해는 확실히 좀 체급이 좀 흔히 말해 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램즈의 5에서 8주차까지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팀은 리그 최약체 팀 중 하나는 카디널스인데 시즌 전 행보와는 다르게 매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승부를 아슬아슬하게 이끌어가면서 1승 3패를 거뒀던 카디널스가 이제는 어느정도 한계를 보이는 듯 4연패를 하면서 1승 7패의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공격 쪽에서 의지의 러싱을 계속하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좀 고무적인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최하위 팀 치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역부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팀의 쿼터백인 조슈아 답스가 한 번씩 반짝이는 러싱과 패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후보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여러 스탯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패배에 좀 일조를 하고 있고요. 수비 쪽에서 역시나 이제 팬텀 블리치라고 해갖고 여러 명의 선수들을 둔 다음에 몇 명은 쇄도하고 몇 명은 빠지는 이런 식의 페이크를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뭐랄까 역시나
반짝이는 순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단단함은 좀 체급에서 많이 밀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점은 카디널스 자체가 강력한 러싱 공격과 쿼터백의 기동력을 활용한 단거리 게임 플러스 빅패스로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 이 스타일 자체와 궁합이 좋은 주전 쿼터백인 카일러 머리가 10주차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카디널스의 올해가 다소 저문탄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하지만 내년을 위해 카일러 머리와 그가 이끄는 카디널스가 얼마나 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시즌 후반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